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 재계의 반응이다. 일본 경제 전문가인 야마구치 마사히로가 에어라 잡지에서 한 말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의 한 해에만 무려 2조 2421억엔 규모의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국가인데 일본 재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마구치는 재계와 산업계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고마운 단골이라 반론이 나올 법한데 경제계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아베가 무서운가? 라고 썼습니다. 정말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 아베의 자민당이 참여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베가 바라던 개헌선 3분의 1은 넘지 못했지만 과반은 넘었습니다. 참여한 선거 투표율은 48.8%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아베의 자민당은 무려 60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당 독재라고 비판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민당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거의 정당 정치가 아닌 자민당 내의 파벌 정치나 다름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허약하게 만들었고 기득권층의 힘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는 일본 최대의 재벌 그룹입니다. 일본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쓰비시와 같은 우익 기업들은 아베의 자민당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의 후방 지원을 자처하고 군수 물품의 제작 및 공급을 도왔습니다. 이들이 납품했던 군용기 중 전투기 제로센의 경우 일본의 자살폭탄 공격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로 유명한 니콘 역시 미쓰비시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을 다시 찾자는 구호를 내세우는 아베의 대일본주의에 우익 기업들이 그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국 수출 제재도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들도 이들 기득권의 힘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언론 통제입니다.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본은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 유세에서 아베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을 포함한 6명의 남자가 그를 10초 만에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본 일본 국민들은 야당의 야유에도 연행할 것이냐 독재국가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스가 관방장관에게 도쿄신문 모치즈키 이소코가 질문하자 당신 질문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고 일본 총리실은 도쿄신문의 서면을 통해 강한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언론 현실을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국가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독재국가를 방불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NHK 전직 PD인 나카다 고조 무사시 대학 교수는 일본에는 현재 벌어지는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으며 기자들은 이에 질문하며 강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본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병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텔레비 아사히 뉴스 프로그램 보도스테이션 앵커는 아베에게 매서운 비판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정권의 압력에 의해 내려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일본의 언론 자유는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2018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일본은 67위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의 대국이지만 언론 자유 지수는 67위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60년을 집권한 자민당과 우익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베는 이번에 한국 수출 규제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아베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승산 없는 무역 전쟁이란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전날 참여한 선거의 승리로 아베 총리는 많은 일을 할 정치적 힘을 갖게 됐다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인류는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혜성처럼 등장한 한국 덕분에 인류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한국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국의 적극적인 테스트 방식을 의심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테스트가 아니라 아예 상황을 방치해서 영국인들을 집단 면역시키겠다는
경악스러운 발상은 한 곳입니다. 한국인들 같았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방식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이 너무 심한 것 아니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그러한 방식이 통할지도 모른다면서 기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곧 집단 면역이라는 방식이 얼마나 무모한지 깨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가 판정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존슨 총리는 한때 위기의 상황까지 맞이했지만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거죠. 심지어 찰스 왕세자도 판정자가 되는 등 영국 왕실마저 안전지대가 아니었기에 영국인들은 두려움이 더욱 컸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은 결국 문매를 맞고 집단 면역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한국과 영국을 비교해보면 두 국가는 현재 매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서 영국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한때 급격히 판정자가 발생했지만 전 세계가 극찬하는 뛰어난 대처를 통해 이제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현 위기 상황을 컨트롤했기 때문이죠. 지난 4월 23일 한국에서 발생한 판정자 수는 6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환자는 8,501명으로 완치율은 무려 79.4%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격리되어 치료 중인 판정자 수도 1,967명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앞다투어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까지도 한국을 배우자며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니 과연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한국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한국과 정반대의 정책을 취했던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보고서를 받아든 영국의 가디언지는 지난 4월 23일 한국을 면밀히 분석하는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한국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가디언은 다른 국가들이 봉쇄되어 있는 와중에 한국이 선거까지 치르자 놀라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선거, 즉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직장에 복귀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쇼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가디언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럽의 오래된 역사에 비해 한국은 선거가 시작된 지 겨우 70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럽보다도 한국인들이 훨씬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정치인들이 현 사태에 대해 영국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훨씬 전에 한국 정부는 매일 보고되는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한때 위기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판정자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한국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컨트롤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세 가지 지침인 테스트, 추적, 그리고 억제를 눈여겨보고 있죠. 더군다나 가디언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쇄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은 현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점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인들은 정말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재기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마스크를 쓰는 등 시민의식이 어떤 국가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하고 신속한 테스트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그 특유의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발병에 대비해서 모바일 기술까지 활용한 것이죠. 한국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GPS, CCTV, 신용카드 거래 내역의 도움을 받아
경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통해 판정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이 프라이버시를 짓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긴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보에는 단지 개개인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방문한 장소의 위치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단력 있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NBC 뉴스에서는 두 아시아 국가의 야구의 운명을 볼 때 한국은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보여준 반면에 일본은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정말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언론들마저도 확실하게 일본이 한국보다 몇 수 아래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MBC에 따르면 한국 야구는 5월 1일 팬 없는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광범위한 테스트 덕분에 이미 판정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전혀 다른 대응으로 다시 판정자들이 급증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확인해보면 한국 야구는 매주 긴급회의를 개최하며 사태를 논의했고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해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참이나 확산세가 급증하던 시기에 아무런 대비도 없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진행하는 무모함을 보여준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일본은 개막 일정을 확정한 이후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여러 차례 개막일을 연기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일본의 한신 소속 선수 3명이 판정자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일본의 야구 리그는 완전히 멈춰섰고 개막 시기를 확정짓지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대처가 극과 극이기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처절하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일본처럼 이 일을 서두른다면 아마도 미국은 일본처럼 재난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MBC 기사는 야구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야구 하나로 일본의 실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 언론을 확인하면 두 국가를 비교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묘사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최악의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일본의 신규 판정자 수가 437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난 4월 23일 6명이 증가할 때 일본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국민 여배우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오카이 쿠미코 배우마저 판정자가 되어 지난 4월 23일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는 작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스크 비용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사실 매우 작은 천 마스크를 보면 누가 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천을 적게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 21일 교토신문에 따르면 아베는 마스크 비용으로 466억엔, 원화로 대략 5,300억에 달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생 노동색에 연락을 취해 확인해보니 비용은 466억엔이 아니라 세계 마스크 회사에 지불한 돈이 90억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상세별로는 쿄아 주식회사 54.8억엔, 이토추 상사 28.5억엔, 마스오카 코퍼레이션 7.6억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466억엔 중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마스크 구입비가 338억엔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후생 노동생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스크 예산과 마스크 구입비 실제 차이가 무려 248억엔, 원화로 대략 2,8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텅 비어버린 것이죠. 과연 아베는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었을까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전력을 다해서 방역에 힘을 써도 모자랄 방국에 아베의 마음속에는 딴 꿍꿍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난 4월 24일 한국의 특허청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업체의 기업명과 연락처, 기업 규모, 생산 능력, 제품별 특징, 인증 여부를 상세히 공개해 세계 각국이 한국 업체와 빠르게 접촉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K-워크스루를 브랜드한 후에 외교부를 통해 전 세계에 적극 홍보하고 필요한 국가의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 이로움을 주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행보에 전 세계 이목이